안녕하세요. NCS 사무행정 이번 시간은 문서 작성으로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벌써 두 번째 시간이죠.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는지 한번 정리를 하면서 돌이켜 볼 텐데 뭐 해봤죠? 자, 첫 번째로 배웠던 거는 NCS가 무엇이고 NCS 사무행정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NCS 하면은 뭐라고 기억하실 건가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제 바로 나올 수 있죠? 누가 만들었다고요? 국가가 회사에서 일하는 산업 현장에서 말하는 일을 어떻게 표준화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NCS 그 중에서 사무행정은 어떤 거다?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사무관리. 그런 기능들을 회사에 있는, 즉 사무 관련 분야에서 배웠을 때 디딤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실무 교과가 바로 무엇이다? 사무행정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어요. 자, 이거 계속 무한 반복할 겁니다. 자, 그러면 사무행정 교과 목표가 우리가 길게 이렇게 나와져 있었는데 선생님 이 말이 어려워요 하는 피드백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자, 빨간 부분에 보시면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할 경우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뭘까요? 자, 바로 조직 내 외부에서 요청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도봉아, 저 옆집에 가서 500ml 물 좀 얻어올래? 자, 그럼 500ml라는 거는 어때요? 정해져 있는, 계량되어 있는 거죠. 어떤 요청이죠. 근데 그 요청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거나 한 바가지 갖다 줄 수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500ml라는 비커에 정리된 거에 계량을 해서 갖다 줘야 되겠죠. 원하는 요청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바로 뭐다? 회사에서는 자, 요청이 있을 때 문서 관리한다거나 작성하거나 업무 관리한다거나 관리 운용을 해서 이런 작업들을 가지고서 업무를 수행했을 때 바로 이거였고 이게 바로 뭐다? 사무행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조금 이해가 더 가실까요? 자, 그러면 그 사무행정에서도 하나의 일, 그 일이 뭐다? 바로 목적에 맞는 문서를 작성하는 문서 작성이라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매 시간마다 선생님이 리마인드 시키면서 같이 나가도록 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배웠던 건 뭐였죠? 문서의 기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선생님, 이거 기한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워요. 네, 그렇다면 빨간색 부분으로 체크되어 있는 정식 문서나 안을 만들기 위해 행하는 작업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회사에서 어떤 거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말로 하지 않아요. 뭐 쪽지로 쓰지 않아요. 공식적인 문서로 기한문으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양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된다? 무조건 내용을 갖다 베끼는 게 아니에요. 자, 책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가 기능을 쓰는 거는 예전 방식이라면 사무관리의 방식이었다라면 회사에 가서는 내가 알아서 주어진 것을 목적을 파악하고 정보를 선택 수집해서 초안 작성하고 본안 작성하고 확인까지 단계를 하나하나 거쳐야지만 완벽한 의사소통의 역할을 해주는 기한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자, 문제 한번 풀어봤던 거를 리뷰해 볼까요? 자,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기한 책임자가 기한 용지에 작성한 문안에 의해 결재를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네, 빨간색으로 체크된 것은 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 모르겠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라도 써준 친구들은 다 잘하셨고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한이 뭐다? 문서의 기한은 기한 책임자가 기한 용지에 작성한 문안에 의해서 결재를 받는 것이라는 용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한의 5가지 절차. 자, 기한을 그래서 정해져 있는 폼에서 그대로 갖다 베끼면 되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미션이 주어졌을 때 단계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5가지의 단계입니다. 자, 그 5단계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목적 파악, 정보 수집 선택, 초안 작성, 본안 작성, 확인 요 5단계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거는 그 폼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 썼던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도 밑부분에도 써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오늘 수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 수업은요, 동일하게 경영회계 사무에 총무인사 일반 사무에 있는 사무행정입니다. 자, 어떤 시간 먼저 시작한다고요? 문서 작성이었죠? 자, 문서 작성에 계획, 조사, 정리, 완성. 기억해 주세요. 계획, 조사, 정리, 완성. 모든 문서는요, 그냥 뚝딱뚝딱 만들지 않아요. 다 되어 있는 문서 복사하듯이 붙여넣지 않아요. 모든 거는 계획하고 조사해서 정리한 다음에 완성하는 코너를 하나하나 거쳐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용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배웠던 거랑 안 배웠던 거랑 구분해 볼 사람. 자, 여기서 뭐 배웠어요? 문서의 기한이랑 문서의 기능. 기한의 절차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갔던 내용입니다. 나머지 또 3개는 조금 추가된 내용이죠?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자, 문서는 어떤 걸 가지고 문서라고 한다? 사람의 생각, 그 다음에 사람의 상태, 그리고 관계를 말로 하면 기업에서는 안 된다고 했죠. 그것을 글자나 문자나 기호로 표시하고 기록한 거를 문서라고 얘기하고요. 이 문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배우는 게 이번 시간인 겁니다. 자, 이런 문서는요, 기록을 합니다. 또 의사소통을 해줄 때 전달도 해주고 이야기한 거를 보존하고 기억해주는 기록도 있습니다. 행정활동도 지원해주고 좀 마지막에 기능을 가장 많이 쓰겠죠? 조직 내 업무를 연결하거나 조정할 때도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전화 업무도 많이 중요했는데요. 메신저라든가 이메일로 이런 문서를 주고받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져 있습니다. 자, 문서의 기한, 이건 외울 수 있겠죠?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반복입니다.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한 책임자가 기한 용지 작성한 문안에 의해 결재를 받는 것. 자, 기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기한의 기능 4가지 했었죠? 발신, 보내는 겁니다. 외부나 내부로 발신하는 거 보낸다고 얘기하고요. 내부 공람은 수신한 문서에 대해서 상사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 그냥 공유해 주는 게 공람이에요. 내부 보고는요. 이런 거 잘 끝났습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거. 상사나 상급기관한테 알려드리는 게 보고라고 표현을 하고요. 결제 기능은 여러분들이 문서로 이렇게 의사결정하려는 거, 이번에 수학여행 가라는 거 결제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의미가 결제입니다. 자, 기한의 기능은 이 4가지는 시험에도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한의 절차도 반복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앞부분에서는요, 매시간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회사에 가서 어려운 건 일도 있지만요, 새로운 용어가 어려워요. 이거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이 용어는 뭐지? 그래서 아이들이요, 학생들이 회사에 가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용어라고 보통 얘기들을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접하고 가신다면 회사에 가서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기한을 작성할 때는요, 명확하게, 정확하게. 명확은 어떤 거예요? 어떤 걸 명확하다고 얘기를 해요? 자, 육하원칙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를 명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건 어떤 걸 정확하다고 해요? 오탈자. 그러니까 틀린 거 없는지 있는지, 이게 바로 그게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 이해하기 쉽게, 이건 어떤 거예요? 용어에 해설을 붙이는 걸 뜻합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르게는 지금 과장하지 않고 좀 신뢰감 있게 해주는 거를 뜻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용어들을 계속 나열해 왔는데요. 오늘의 고민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례를 한번 갖고 왔어요. 자, 제가 퇴근하려는 무렵 메신저가 제가 없기 때문에 메신저로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떻게 하세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메신저를 보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업무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 기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죠? 회사에 갔는데 선생님 이거 어떤 거부터 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물어볼 수 있지만, 질문해 볼 수 있지만 회사에서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너 그것도 모르니라고 소리 들을까 봐 말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문제를 풀어보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다? 파악. 어떻게 해야지 파악하는 걸까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 배웠죠?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 다 배웠을 거예요.
파악이라는 건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들을, 좀 전에 설명했던 거를 누가 업무를 전달했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생각해 보는 거, 그게 파악입니다. 자,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요.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자, 파악을 했을 때 체크를 합니다. 어떻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먼저 체크해 보세요. 그게 파악이에요. 자, 파악한 걸 가지고서요, 한번 목록을 작성해 봅니다. 선생님이 지금 간단하게 작성을 해왔죠? 내용이 뭘까요? 내용. 재고 조회를 위한 영업팀의 회의 소집이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일시. 일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하재요? 자, 이렇게 말로 풀어져 있는 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7월 5일 월요일 날이게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때요? 없죠?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섭외를 해야 돼요. 그럼 내가 제일 먼저 체크해서 해야 될 게 뭐다? 장소라는 거 여기서 체크를 하셔야겠죠? 자, 참석자 대상은요, 영업팀장, 영업부장, 영업부 이사. 자, 기타 사항에는 뭐가 있어요? 빠진 내용들. 자, 지참하도록 공지를 해야 된다. 요거 빠지면은, 안 되겠죠. 상사한테 혼나겠죠. 네. 자, 이거를 가지고 바로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정리. 첫 번째 뭐요? 파악. 두 번째, 정리. 자, 정리한 걸 가지고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정리했어요? 회의 장소를 먼저 섭외를 해요. 회의 장소를 섭외를 하는데, 우리가 사무행정실에서 할 거예요. 아니면은 3학년 4반에서 할 거예요. 이런 회의 장소 있죠? 장소를 어느 시간, 그 시간에 비는 곳을 먼저 찾아서 정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 초안을 작성하겠죠. 기한의 초안을 작성하는데 아까처럼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거예요. 자, 그거를 가지고서 작성을 완료해서 업무부장에게 영업부장에게 어떻게 해요? 이거 이렇게 해서 보고해도 괜찮을까요? 고 확인을 하는 거죠. 그게 보고예요. 자, 근데 이거 빠지고요. 이거 빠졌으니까 더 넣어주세요. 이거 수정해주세요. 이거 문자 어떻게 바꿔주세요. 라고 선생님이 알려주듯이 상사도 알려줄 겁니다. 그러면 수정을 거쳐서 공지, 메일을 발송하는 이게 뭐가 됩니까? 바로 절차가 돼요. 근데 이 절차를 생각해보지 않고요. 만약에 내가 간단하게 먼저 작성을 했는데 회의 장소가 빠졌어. 그럼 다시 회의 장소 찾고 다시 또 하다 말고 다시 초안 작성하고 보고했더니 뭐가 누락돼서 다시 하고 그럼 이 그래프가 단계별로가 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먼저 설정하고 시작하는 게, 일을 하시는 게 가장 짧게 일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거를 그러면 며칠 날 해야 되는지 마지막을 먼저 체크해요. 여기서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뭘까요? 공지 메일 발송이 언제까지 완료할지를 날짜를 체크합니다. 선생님은 7월 2일이라고 체크를 해놨는데요. 7월 2일까지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7월 2일까지는 메일이 발송이 완료돼야 되니까 7월 1일까지는 얘가 완료해야겠다. 하루 정도 여유를 주시면 되겠죠. 네, 그럼 거기서 하루 정도 여유니까 보고는 언제 해야겠어요? 6월 30일에는 보고를 해야겠고 또 보고하기 전날까지는 초안이 작성이 돼 있어야겠고요. 그 바로 전에는 언제예요? 네, 28일에는 회의 장소가 적어도 완료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계획이라고 해요. 자, 계획 한번 잡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머릿속에 내가 이렇게 회의 장소 순서대로 계획했던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보고 요거에 따라서 일을 한다면 시간도 모든 것도 전략이 될 겁니다. 자, 사실은요, 교과서에는 딱 이것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너무 딱딱하죠? 선생님이 최대한 풀어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어떻게 외우시냐면요, 파악. 첫 번째 파악, 두 번째 정리, 세 번째 절차, 네 번째 계획, 수립의 단계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거 내부 문서라는 거는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회사에 갔을 때 그 안에서 부서 내서라든가 부서 옆 부서에 어떤 문서로 의사소통을 할 때는요, 이렇게 간단한 기한문이 공문서까지 복잡하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간단하게 내부 안에서만 생략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어떻게 한다?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관리할 때 굉장히 일 잘하는 사람으로 평가가 받을 수 있겠죠? 파악, 정리, 절차, 계획, 수립 기억해 주세요.
자,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간단하게 공문서로 만들어 본 겁니다. 이 안에서의 문서로. 여러분들은 지금 원래 실습 시간이었으면 이거를 작성해 보는 시간을 아마 가졌을 텐데요. 한글이 없으신 친구들도 있다고 하고 또 공문서 작성 요령을 조금 더 이론적으로 배워보고서 작성을 해볼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은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공문서 작성을 이 단계에 맞춰서 완료하는 것을 수행평가를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빨리 와서 실제적인 걸 이렇게 많이 경험해 본다면은 회사 가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메일 보내기 전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마지막에 메일을 보낸다고 했는데 어떻게 메일을 보내야 되는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영상 잘 보셨어요? 이렇게 메일을 보낼 때도요, 그냥 친구에게 보내듯이 절대 보내시면 안 되고 이렇게 5가지 체크하고 보내셔야 합니다. 메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업무 관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5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용어를 설명드렸죠. 문서 작성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 문서의 주요 기능, 기한, 기한의 기능, 기한의 절차, 작성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부 문서를 한번 분석을 해봤죠? 자, 내부 문서 분석할 때 4가지 용어 기억하라고 했어요. 파악하고, 정리하고, 절차, 그 다음 계획. 이 4가지에 따라서 문서를 분석한다면 여러분들은 실수하지 않고 기한 내에 문서를 잘 완료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때요? 오늘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됐는지 궁금하네요. 오늘 수업은요,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기한문을 실제로 작성해보는 그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걸 이번 시간에 나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기보단 실제로 왜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드리고 싶어서 오늘 수업을 준비했어요. 네, 다음 시간은 기한문 작성 방법을 설명드릴 테니 기대하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좋은 수업 준비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